예측 받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인회 안 하시나요? 출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작가님들의 도안 아이디어는 어디? 애초에 이 출간 제안을 받았을 때 되게 좀 힘들었어요. 첫 대반을 도전으로 앞으로 뜨개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사주나 점 같은 거 생각하면 진짜 연애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귀여워요. 이게요? 아니면 예, 출가. Congratulation. 지난주에 뜨던 거 봤어요. 이거 게이지 차이 때문에 사이즈 가슴둘레 크게 나올 것 같고 길이도 제가 늘렸어요. 메리아스 단 부분. 여기 있는 것보다 길이 조금 더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장도 길고 품도 좀 더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게요? 아니면 대박이죠. 저 이걸 어떻게 했나 싶어요. 제가 이거 받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두 번째 책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원래는 2년, 한 2, 3년 뒤에 한 권 더 내가지고 그 영화관에서 북톡하는 꿈을 잠깐 꿨었는데 내가 감히 이걸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용기를 준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북토크? 그러니까 북토크 하고 싶어요. 그 영화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김대리님이랑 홀리님 했던 거 마이크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안 돼. 그 자리에 공석이 많이 생길 거라서 지금은 안 되는데 한 2, 3년 뒤에는 제 유튜브가 좀 커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내년부터 유튜브를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 뜨개 작가님들이 엄청 많잖아요. 분명 출간 제안을 받았을 거거든요. 다 한 번씩? 왜 안 하겠어요? 그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 수익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도안을 개별로 판매했을 때보다 훨씬 좀 그렇기 때문에 다들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모르겠다. 일단 하자. 저는 막 뜨개 일을 막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막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 거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투잡, 쓰리잡, 뽀잡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개별 도안 판매는 쉬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좀 타격이 있었다. 새로운 도안을 1년 반 동안 7개나 넣는다는 거는 쉽지 않았다. 지혜님 유튜브 최근에 알게 됐는데 뜨개 유튜브 중에 제일 재밌어서 정주행 중이에요? 웬일이야. 잘하셨어요. 계산하기보다 할 수 있는 도전을 해나가신 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진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겸손을 떨 수가 없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누가 진지하게 저한테 이 출판 고민을 물어본다면 하는 거 자체는 뭐 도전이니까 시도는 해보라고는 할 텐데 추천은 차마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하기로 결정돼서 뭐 제가 좀 필요하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저는 뭐 미약하게나마 제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 뜨린이인데 첫 책이 지혜님 책이고 첫 대반을 도전으로 지혜님 책에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 어느 정도 쳐보죠? 아예 대반을 첫 입문인 건가요? 그러면 조금... 일단 해보세요. 뭐 하면 어찌저찌 될 거예요. 그냥 100번 풀고 하면은 뭐 어찌저찌 돼요. 목도리 만들어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프레즈님 인스타에 있는 릴스로 뜨개질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제 수생활 동안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제 걸로 입문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약간 제 꿈이긴 하거든요. 저는 막 뜨개를 가르치는 컨텐츠를 올리지는 않잖아요. 기초기법을 올린다거나 뜨개를 가르치는 컨텐츠나 아예 뜨개만 하는 거를 올리면 뜨개를 원래 관심 있던 사람이 검색을 해야지만이 이제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그냥 뜨개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의 컨텐츠가 전달이 돼가지고 입문하게 되는 게 약간 제 꿈? 그래서 저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뿌듯해요. 저도 20대 때 뜨개를 계속했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거슬까? 그럼 보통 몇 살 때 시작하세요? 저는 초딩 때 잠깐 찍먹도 해봤다가 10대 초반에 뜨개에 아예 입문하게 된 건데 근데 지금부터 하면 되죠. 뜨개는 정년도 없고 늦게라도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면은 계속 느니까. 무늬 없는 뜨개 하는데 무늬를 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늬 있는 거 그냥 꽈배기 옷부터 시작해봐요. 완전 기본 꽈배기 들어가 있는 옷부터. 그래가지고 맞아. 제가 차트 도안 읽는 법 강의하는 영상을 예전부터 찍어야지 하고 있는데 안 찍고 있어요. 이게 혼자서 모든 걸 다 찍고 기획하고 편집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다. 전 30이에요. 지금 시작한 지 2년 된 것 같아요.
30이면 젊죠. 지금 한 5년 더 하면 이제 도안 작가 할 수 있어요. 중1 때부터 좋겠다. 이런 마음인가 봐봐요. 저는 20대 때부터 시작했지만 중1 때부터 했다는 사람 보면 또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참 그래요. 욕심이 이렇게 된다. 지금부터 충실하게 열심히 살면 돼요. 대바늘이랑 뜨개용품들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정리를 안 해. 조립식 대바늘은 그냥 그 레몬컵이랑 무가바니츠님이 콜라보한 그 필통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다 때려 박아요. 그거랑 그 틴 케이스에 그냥 나머지 필요한 것들 그냥 다 때려 박고 실들도 그냥 리빙 박스에 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정돈도 하기 싫어하니까 물건 같은 거 쓸데없는 거 물건 같은 걸 드리는 걸 안 좋아하나 봐요. 정리하는 법 올려주신 유튜버들 진짜 많거든요. 그 막 파일 같은데 줄 하나하나 이렇게 말아가지고 넣어놓더만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컨티넨탈 해보고 싶은데 해보면 뚝딱거려서 다시 아메리칸으로 돌아가요. 컨티넨탈로 지혜님처럼 슉슉 뜨고 파요. 아 근데 그 아메리칸으로도 빨리 뜨는 사람들은 진짜 빨리 뜨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뭐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으로 하면 그게 최고의 방법일 것 같은데. 안 되더라도 계속 연습하면 어느샌가 이렇게 늘어있고 뜨개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고수가 되어 있는. 배색 스웨터 너무 이뻐서 떠보고 싶어서 샀어요. 어떤 거요? 이거 그 눈꽃마을 스웨터 예쁘지 않아요? 눈꽃마을 스웨터 그 트리 옆에서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오던데? 근데 조금 걱정인 게 이렇게 막 배색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좀 중간중간에 말이 들어가는 브이로그가 더 재밌더라고요. 맞아, 말이 들어가는 브이로그가 더 재밌어. 근데 저는 감성 유튜브 진짜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엄청 부러워하는 건 그런 감성 유튜버예요. 내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너무 부러워하고 배 아파하고 막 진짜 어떻게 저렇게 영상미 예쁘게 만들지 하는 거는 감성 유튜브고 뜨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감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인기도 많은데 깨달았어요.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자.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이렇게 배 아파하지 말고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 억지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아메리칸은 컨티넨탈만큼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연습만이 살 길이겠죠? 아메리칸으로도 빨리 뜨는 사람 진짜 빨리 뜨고 컨티넨탈로도 느린 사람은 진짜 느려요. 컨티넨탈로도 아메리칸 속도만큼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답이 없고 뭘 하든 정말 연습만이 살 길이고 그런 것 같아요. 뜨개러에게 말없는 브이로그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지혜님 영상이 너무 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영상 많이 안 본다고요, 사람들. 제 영상 많이 안 본다고요. 그랬으면 진작에 봤지. 그 막 사람들이 막 뜨개 유튜버 추천해주세요 하는 거에 저 추천하지도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혜님 완전 초창기 감성 유튜브 조금 있다가 들켰다. 제가 원래 너무 나도 유튜브가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말했나? 저 학생 때 원래 뷰티 유튜버 뷰티 유튜버가 꿈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근데 도저히 뷰티 쪽은 내 길이 아닌 거야. 도저히 그 꿈을 접고 이제 성인 돼서도 막 계속 유튜브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유튜브 해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뜨개질을 좋아하니까 그래 뜨개 쪽을 나도 해볼 거냐 하면 그때 한참 그 코로나 터지고 뜨개가 유행을 하면서 뜨개 관련된 유튜브가 많이 뜨기 시작했어요. 뭐 김대리님도 나오고 뭐 아무튼 엄청 뜨개 브이로그가 막 많았어요. 해외에서도 많이 올리고 그러면서 나도 뜨개질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해볼까 하고 뜨개 유튜버만 엄청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뜨개질 쪽으로 하려면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들 되게 참한 거예요.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 아, 뜨개 유튜버는 저래야 되는구나. 뜨개 유튜버만 보다 보니까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해서 약간 초창기 영상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다가 얼굴 공개하니까 이제 내가 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끔씩 내가 나오다가 그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고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감성 브이로그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영상 만들기도 싫고. 그리고 일단 집 자체가 너무 안 예쁜데 어떻게 감성이 나와? 막 이러면서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 했거든요. 저런 거는 다 환경에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웃긴 건 아닌데 전 남자 뜨개인입니다. 귀하다. 제 거 그 구독자 비율 98%가 96%로 줄었나 최근에? 여자거든요. 이 4%의 그 귀한 남자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저 너무 신기해요. 남자분이 뜨개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편협한 사고방식. 지혜님 제 최애 뜨개 유튜버인데. 제가 마니아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초반 영상 삭제하고 싶다고요.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저도 다시 봐도. 편집도 너무 그지 같아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때는 뭐라도 일단 시작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있었어서 뭐라도 부족해도 그냥 해. 무조건 그냥 해. 뜨개만 기세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기세로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유튜브도 그냥 기세로 시작해 해가지고 그때 막 편집도 그 핸드폰 어플로 막 울면서 하면서 올려가지고 편집도 진짜 이상해. 옛날 영상 진짜 삭제할까 말까 엄청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편집도 못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고 뜨개질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좀 이렇게 성장하는 약간 저의 아카이브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가지고 좀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를 지금 안 사람들은 저를 되게 막 좀 부러워하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 옛날 영상 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은 분들이 희망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서 그냥 안 지우기로 했어요. 저도 최근 영상으로 입문했다가 처음부터 정주행했는데 초창기 영상보다는 좀 많이 다르죠? 저 다른 분 저거 캐츠코이찬 처음에 보고 반했는데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따로 패키지 내주시는 거예요? 아마 도안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는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재료만 해가지고 실만 묶어서 할 것 같아요. 도안을 이거를 책 속에 있는 도안을 따로 개별로 판매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책으로 사는 게 사실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모르고 제 도안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조금 미안해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입장으로도 돼 보니까 그 입장을 아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런 걸. 굳이 책 안 사고 도안만 사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딱 있나요? 훨씬 책이 이득일 텐데 도안으로 사는 이유가 있나. 패드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책에 QR이 있다니까. 맞아요. 책에 차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잖아요. 딱 특정 옷만 뜨고 싶은 게 있어서 아 그래요? 집에 책 있으면 부피 차지하는 게 싫기도 하고 책을 사도 전 도안을 다 뜨는 게 아니라서 저는 책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꼭 그 옷을 굳이 뜨지 않더라도 도안이 궁금하면 도안을 사기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작가랑 뜨는 그 입장이 달라서 그런가 보다. 저는 도안이 궁금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도안의 구성 방식, 서술 방식이 궁금해서 뜨는 경우가 많아서 뜨개책이 나오면 저는 거의 무조건 다 사요. 모든 작품을 다 뜨지는 않을 것 같으니 훨씬 이득이더라도 개별 도안으로 사는 경우가 있구나. 도안 구매 페이지에 책 수록 작품이라는 언급을 맨 위에 해주시고 판매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거 조금 고민해볼게요. 나쁘지 않네요. 프레지에님 책에 에세이처럼 읽을 거리도 있나요? 전혀 없어요. 전혀. 제가 에세이까지 쓸 여력은 없었고 뭐 그 에세이로 담을 만한 저의 에피소드가 없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앞에 프롤로그 그냥 적혀있거든요. 뜨개는 기세다. 저랑 어울리지 않게 감성적으로 좀 적혀 있어요. 지혜님 책에 QR코드로 디지털 도안이 있는 거면 따로 이북으로는 안 나오는 걸까요? 근데 이게 그 디지털 도안이 그 서술까지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차트만 볼 수 있게 차트 도안만 디지털 파일로 그 PDF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북에 대한 내용은 제가 들은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그거는 아마 아직 출판사에서도 확정이 아닌 것 같고 그게 이제 문의가 많아서 확정이 된다면 그때 저한테 알려주실 것 같아요. 이북 문의도 정말 많은데 판매하는 거나 이런 건 다 출판사 권한이어서 재량껏 이제 보고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거 저희 출판사 말고 다른 쪽에서 출판했던 작가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북을 내서
종이책이 많이 안 팔릴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북을 냈을 때 종이책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북을 안 내기도 한다라는 거를 들어가지고 이건 아마 출판사에서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북으로는 이런 초판 한정도안 같은 건 안 들어갈 텐데 어차피 뜨고 싶은 것만 뜨시는 거면은 초판 한정도안도 필요 없을 테니까 저는 무조건 도안 다다 액션이어서 저는 이런 지류책이 너무 좋아요. 이런 종이책이 좀 소장 가치 있는 느낌이어서 쓰고 싶은 거 너무 많던데요. 감사해요. 함뜨 해볼까? 근데 제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여기서 뭔가 더 일을 벌리면 이제 저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책에 다 하느라고 진짜 너무 그지 깽깽이로 살았어서 이제 돈이 버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뭔가 돈이 안 되는 걸로 자꾸 일을 벌리다 보면 다시 또 그지 깽깽이로 살아가야 됐어. 바로는 아니어도 나중에 책 함뜨 여실 생각 있으신가요? 해보고는 싶어요. 재밌더라고요. 제 거 작품 뜨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약간 오프라인 함뜨도 출판사에서 물어봤는데 그거는 제가 좀 못하겠다고 고민 좀 해볼게요. 그럼 한 12월쯤? 뭐가 딱 힘들다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바로바로 자랑하고 싶은데 좀 자랑 못하는 거랑 이미 인지도가 딱 박힌 작가라면은 덜 불안했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더 지금 나를 더 알려야 되고 더 유튜브 열심히 하고 더 작품 자랑해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게 해야 되는데 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컨텐츠도 쉬게 되고 작품도 못 올리고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점점 잊혀져 가고 그럼 그 잊혀져 가면 또 책이 냈을 때 이게 과연 잘 팔릴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동욱으로 이제 막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까 와중에 너무 잘하시는 실력자분들은 더 탄탄하게 자꾸 치고 올라가고 엄청 더 성장하고 이러는데 저는 책 준비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니까. 인스타에서 본 빈티지 아란스웨트 크롭 버전도 너무 예뻤어요. 그거 바텀업으로 뜬 거거든요? 그게 진짜 예뻐요. 바텀업으로 뜬 게. 근데 그게 한림수직 실로 뜬 건데 그 실이 단종이 돼서 그렇게 똑같이 다시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살짝 달라요. 레글런 선도 다르고 바텀업으로 뜬 거여서.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그 탑다운으로 떠서 좀 짧게 마무리하면 또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책을 만드느라 집중하시고 고생한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과 보상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올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보람 있어요. 저 후회 안 해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후회 안 하고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 돈보다도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훨씬 큰 값어치를 냈다고 생각하고 뜨개 작가 하면서 뜨개를 안 하는 지인들한테 저를 어떻게 소개하고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걸 말하기가 되게 애매할 때가 많았는데 책을 씀으로써 진짜 작가가 되었다라는 거를 제 주변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엄청 주변인들한테는 그동안의 그런 활동보다도 이런 책 한 권이 엄청 좀 저를 증명하는 계기가 돼서 돈보다 훨씬 큰 값어치를 냈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 출간 제안을 받았을 때 도안의 개수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거기서 뭔가 이미 내가 이거를 책에 넣을 거라고 결정을 했는데 뭔가 따로 돈을 받고 파는 게 뭔가 제 양심, 모르겠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책을 위해서 이 도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개별로 출시를 한다? 뭔가 저는 조금 허락이 안 돼서 만약에 저도 도안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출간 제안을 받았다면은 그 도안들을 모아서 냈겠지만 이미 도안이 몇 개가 없는데 뭔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냥 반반, 딱 반반으로 해서 그냥 만든 거죠. 이거는 진짜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선택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의 도안 아이디어는 어디서 받을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영감? 그냥 저는 배색 색상 조합은 진짜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이런 거 보다가도 그냥 이렇게 이 색조합 예쁘다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아이스크림에서 많이 받기도 하고 베스킨라빈스 어려운 그 슈팅스타 약간 이런 거에서 눈꽃말 같은 경우는 그 연말 느낌 딱 제가 그거 작년 연말에 만든 거거든요. 딱 작년 연말에 분위기를 보고 딱 그 색조합 된 거고 무늬 같은 경우는 그냥 예쁜 무늬 스와치 다 떠보고 그거 그냥 조합해가지고 얻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거기서 스와치를 떠보고 수정을 하죠. 무늬가 4개였는데 저는 좀 늘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늬 배치를 엄청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요.
그래서 직접 떠보고 그냥 내 생각했던 거랑 안 나오면 그냥 다 풀고 뭐 영감이라고 할 게 또 저는 딱히 없죠. 이게 예술적이고 막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법한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하는 그런 건 아니어서. 눈꽃마을 무쇠라 죄송한데 크리스마스 목적으로 도안 만드신 거 맞을까요? 맞아요. 제가 작년 연말 12월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올린 브이로그에 잠깐 노출이 돼요. 제가 작년 연말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너무 막 씁쓸하고 쓸쓸하고 하는데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막 틀이 막 쨍쨍하고 아름다운 세상들을 보면서 그 연말 스웨터를 만들었던 그래서 이름이 눈꽃마을 스웨터예요. 좀 뜬금없긴 하지만 주변에 뜨게 하는 지인 없으면 진짜 외롭고 나도 뜻이 있었으면 좋고 아 진짜요? 저는 안 외로워요. 저는 뜻은 없어도 안 외롭던데 저는 어차피 혼자 뜨개질을 해서 제도를 따로 배우신 거예요? 제도 그 수업을 듣긴 했어요. 바느리하기 이론반에서 기초제도 배웠고 보그도 강사반까지 해서 그 보그식 제도를 배웠는데 보그식 제도는 제가 아예 안 써요. 제도도 배웠지만 그냥 그 배운 이론 바탕으로 제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저는 기성복 사이즈를 다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게이지 사이즈 계산을 해서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요즘에 큰언니 지금 뜨개질 가르쳐주고 있어. 큰언니 바라클라바 뜨고 있거든요. 죽을라 해요. 계속 들려요. 그래서 그 언니는 제가 옆에 없으면 뜨개질을 못 하겠대요. 자꾸 들려서. 제가 옆에서 계속 고쳐줘야 돼요. 자기는 선생님이 없으면 절대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수업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배우는 거구나. 그래도 재밌다고 하니까 열심히 교육시켜서 저 나중에 제 테스터 니터로 쓸 꿈까지 가지고 있어요. 진짜 뜨개 가르쳐주는 거 트루 러브예요. 고마워하세요. 만약에 V넥 도안을 라운드로 바꾸고 싶다거나 한 거는 제도를 배워야겠죠? 아니요. 이거는 꼭 제도 배울 필요 없어요. 충분히 변형할 수 있어요. V넥이 점점 코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V넥을 만들잖아요. 근데 라운드넥은 코를 늘리다가 적정선에서 가마코를 만들어줘서 약간 각은 지지만 이렇게 라운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마코로 이렇게 이어주면은 라운드넥이 돼요. 그럼 여기서 코를 줄 때 좀 예쁘게만 주면은 예쁜 라운드넥이 됩니다. V넥은 그냥 끝까지 뒷판 코스랑 맞아질 때까지 끝까지 코늘림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연결해줘서 V넥이 되는 거고 라운드넥은 코늘림 하다가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목파임이 오면은 그냥 여기서 가마코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 정도는 굳이? 근데 진짜 정교한 라운드넥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것도 막 이렇게 그 게이지 자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 격자를 하나하나씩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 방법 아는데 잘 안 해요. 처음 지혜님 라방 보는데 바로 소통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해요. 재밌죠? 지혜님은 핏 선호도가 오버핏, 정핏 어떤 거예요? 저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그 디자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미드나잇 가디건 같은 경우는 좀 슬림핏 아니면 정핏으로 입는 게 예쁘고 그 기본템으로 입는 그런 것들은 제가 완전 정핏을 선호하는 것 같고 무늬 들어가는 옷은 오버핏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대학 가면 진짜 연애할 수 있을까요?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나요? 저는 고졸이어가지고 이거 제 전공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고졸이어가지고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나요? 뜨개하는 분들은 실내에서 뜨개하느라 연애 못해요. 제 이야기나. 연애하면 남친 뜨개 알려주는 게 로망이에요? 진짜요? 저는 절대 안 알려주고 싶은데?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가르쳐줄 의지가 있는데 굳이 막 관심 없는데 제가 알려주고 싶진 않은데. 크라이. 사주나 점 같은 거. 저 챗GPT 사주 자주 맞아. 사실 챗GPT가 저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뢰 떨어졌어. 이제 챗GPT 사주 안 믿어. 그거 다 거짓이야. 그거 다 사기예요. 전 커플 니트 떠보고 싶어요. 저 예전에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이제는 남자친구 생기면 니트 떠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사이즈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캐츠코이 찬을 커플로 뜨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원 사이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남자한테 맞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외간 남자 입혀봤거든요. 폼은 딱 맞고 소매랑 여기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인 거예요. 폼은 맞는데 이게 프리 사이즈니까. 그래서 남자 사이즈로 하려면은 길이는 조금 변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바늘 사이즈를 한 사이즈 높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한테 키가 몇이세요? 물어봤더니 180c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80cm? 키가 많이 크시구나.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자기가 팔이 원체 길어서 그 일반 기성복 그냥 사입어도 소매는 항상 짧은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와치랑 완성편물이랑 사이즈가 엄청 차이 난 적이 있나요?
엄청까지 차이 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예상하는 대로 그래도 다 나와요. 저는 스와치를 막 크게 뜨는 편이 아닌데도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어요. 저는 완성된 대로 입어요. 생각보다 작게 나오면 작은 대로 입고 크게 나오면 그냥 오버핏이라 치고 그냥 그 오버핏에 맞춰서 입고 첫 배색 스와치를 떴는데 편물로 뜨니까 한 사이즈 크게 나왔어요. 큰 대로 입어야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크게 나오면 오히려 좋아하면서 크게 입어요. 근데 배색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손땀이 막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색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배색이 어렵다니까 이게 되는 게. 지혜님 S이시면 나중에 내내랑 환승연애 나가는 상상 같은 건 안 하시겠죠? 주변 사람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끔 하긴 해요. 내가 저런 경우라면 어땠을까? 그런 얘기는 해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정도는 저도 당연히 상상합니다. 환승연애 나가는 이 정도는 S도 상상해요. 왜냐하면 파워엔들은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막 좀비, 귀신, 세상이 갑자기 뭐 멸망하고 막 이거 진짜 뜬금없는 걸 상상하던데? 그냥 환승연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 지인도 섭외를 받기도 하고 방송 섭외 같은 것도 받고 이렇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현실에서 진짜 있을 법해요. 환승연애 같은 거는. 그래서 그거는 S들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비 사태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거는 전혀 상상되지 않아요. 좀비 사태 같은 거는 그냥 상상이 아예 안 돼요. 안 돼. 환승연애 근데 진짜 너무 재밌긴 한데 저는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지혜님 전기장판 꺼내셨나요? 전기장판을 틀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틀자니 덥고 안 틀자니 밤에 좀 추워요. 근데 아직 안 틀었어요. 벌써 전기장판을 틀면 우리 아직 한겨울도 안 됐는데 더 추워졌을 때 우리 이제 곧 날씨도 영하 되고 막 이럴 텐데 그때는 좀 어떻게 버틸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좀 참아보고 있는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출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요? 어려웠던 점 이야기하라는 줄 알고 지금 모든 순간이 어려웠는데 뭐부터 말해야 되나. 하이노르딕 이거 배색 걸치는 게 너무 빡세서 가장 애착 가는 것도 이거, 가장 어려웠던 것도 이거. 근데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추천하고 싶은 옷? 그거는 이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뭐 무늬를 뜨고 싶다, 뭐 기본적인 옷을 뜨고 싶다, 초보자다 막 이런 것마다 다 다르죠. 초보라면은 그냥 데이오프 스웨터나 클래식 브이넥 베스트 그거를 해야 되고 제가 제일 잘 입는 건 사실 캐츠코이찬이기는 해요. 그냥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따뜻하고 안에 경량 패딩 같은 거 입고 입어도 좋고 몰라요. 저 다 너무 소중해요. 저의 작품이. 대반으로 뜨고 싶은데 치아오고 세트만 사놓고 뜨는 법을 몰라요. 무조건 떠봐야 돼요. 이거는 떠봐야 아는 거예요. 배색 초보는 하이노르딕 가디건 어려워요. 본인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상? 오, 되게 심오한 질문이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너무 어려운데? 저 월간 데이트 리액션도 좋고 플레이스 낙양 오픈 준비하는 영상도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브이로그도 너무 좋아요. 하이노르딕 평면 배색. 저는 배색 다 평면이에요. 눈꽃말 스웨터도 상단 부분까지는 평면이고 몸통 여기 원통으로 뜨는 부분만 원형이고 저는 평면 배색이 좋아요. 원통으로 뜨면은 이게 하나 틀렸을 때 전 배색 자주 틀리기는 하거든요. 원통으로 뜨면 이게 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평면은 이게 어쨌든 단면만 풀면 되니까. 어제 책 받고 기분이 어떠셨나요? 영상에서 많이 오신 것 같던데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울컥한 거예요. 다른 작가님들이 비유를 해서 표현하시기로는 자식 같은 기분이 들 거다라고 했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구나.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자기 애는 높지만 자존감은 진짜 낮아요. 이렇게 움츠려 들어있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좀 내가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뿌듯했답니다. 이번 책 준비하시면서 쓰셨던 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실 아이몰 이거는 원래 좋아했던 거니까 빼고 말을 해보자면 되게 의외였던 조합은 블리스랑 모랑모에어 조합이었거든요. 그걸로 제가 빈티지 아란 스웨터를 작업을 했는데 엄청 가볍고 엄청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가격을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해서 쓰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조합은 솔직히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지혜님 소개할 때 유튜버라고 하실 건가요? 작가라고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는 계속 작가라고 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유튜버라고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마주치면 책에 사인해 주실 거죠? 경매 사이트에 안 올릴게요. 제가 다 이름 위에 T, 옷 하고 사인할 거라서 경매 사이트 올리면 바로 들키거든요. 사인해드립니다, 무조건. 사인회 안 하시나요? 지금은 못해요. 앞으로 뜨개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목표 없어요. 저 극 S라고 말씀드렸죠. 앞만 바라봐요.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서 표 막 이런 거를 딱히. 근데 해보고 싶은 건 엄청 많아요. 저는 콜라보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뜨개가 아닌 분야라. 당장 앞에 있는 계획은 뭘까요? 당장 앞에 있는 계획 그 테무 광고 영상 찍어야 되고 이 쿠션 공동구매를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팜트 진행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수업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다, 바쁘다, 뭐 이 정도? 지혜님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 완전 이거 제 주변 사람 다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 동네 친구 엄마가 자기들이 떡볶이를 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지혜야, 너 오늘 떡볶이 했는데 너 와서 먹을래? 그러면서 내가 또 눈치 없이 네! 해가지고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살이 찌니까 못 먹는데, 근데 어느 순간 떡볶이가 진짜 대유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당연하게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서 뭔가 여자라면 당연히 떡볶이 좋아하지, 이런 이미지가 돼가지고 저 사실 조금 억울해요. 유행에 편승해서 떡볶이를 좋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 지혜님 술 마시고 술주정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저 술 안 좋아해요. 저 완전 의외죠? 저 완전 진국인 여자라니까요. 저 술도 안 마셔요. 한국무용 요즘도 하시나요? 너무 예쁘시던데요? 보는 내내 확인을 해서. 저 완전 계속 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번은 꼭 하고, 시간 내면 두 번씩도 꼭 하고.